강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약간 좀 크게 느껴지는데 강의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전문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민간인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소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그래서 강의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동료들도 있고요, 물론. 보면은 항상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바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그동안 했을 때 내가 좀 잘했으면은 그거를 갖다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게 항상 복선처럼 깔리더라고요. 옛날에 한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매 순간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하고 조금 연관돼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쪽인데 그런 불편해하는 것들을 조금 참아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홍보 비슷한 거긴 한데 공익 홍보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작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군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체중 미달로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살을 찌워서 다시 도전하여 결국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군대만큼은 꼭 다녀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대를 간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가게 되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에서 의료직을 수행하는 군의관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보건소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공중보건의료 군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의관이 되었고, 제가 군에 있은 시절에 해외 파병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할당된 곳은 이라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쉽게 겪을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외과 전문의를 막 따고 선배들처럼 예정된 수술을 하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차려진 수술실에서 정해진 수술하는 거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어떤 상태의 환자가 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한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많은 것이 갖춰지지 않은 수술장이었지만 거기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처참한 상태의 환자는 옆 국가인 이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시기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해보지 못한 것을 그곳에서 책으로 배워서 해보았습니다. 그때 책이나 자료도 열심히 찾았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수술을 직접 하면서 손에 술기도 익혔고요. 그때만큼 진짜 정말 수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조언도 얻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많은 수술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라크에서 저는 이제 의사로서 성장을 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큰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미군이 저에게 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 응급 전쟁 수술, 이머전시 워 서저리라는 책인데요. 같은 책을 이제 2권이나 가지고 있을 만큼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그때 이제 외과 전문의를 따고 이제 이라크에 갔었을 때 충분히 저는 이제 지식이 있다고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저는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움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책을 등한시하는 그런 의사가 아닌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암 같은 그런 수술을 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생사를 오갈 수 있는 이런 다친 사람들, 외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간 것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조항주입니다. 아마 외상센터라고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신 분, 아마 유명한 분,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그분이 경기 남부권을 지키신다면 저는 경기 북부권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주말을 병원에 반납하고 이제 당직을 서는데요. 보통 이제 주말에 당직을 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말에 일을 해야지만 그런 평일에 근무하는 다른 분들하고 그런 밀려 있는 외부 일까지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경기도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한 여러 외부 회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의들 그리고 원 내에서도 여러 부서와도 협업 회의, 그다음에 국군 그리고 미군 그런 협업과 교육 등이 주로 이제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많게는 72시간 동안 이제 병원에 계속 있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그런 생사를 오고 가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어쩔 때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실로 올라가다가 수술을 못 받고 심장이 멎어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분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굉장히 강하게 스칩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일하다 보면은 일하시다가 이제 다치는 분들도 오시는데 아니면은 새벽에 운송하시다가 이제 다치시는 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가족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만나게 되면은 그런 사연도 많고 정말 안쓰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말에도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서고 그다음에 환자를 받고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갈 준비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외상센터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없애려고 외상센터를 널리 잘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대부분 이제 중증 외상은 그런 어떻게 판단을 할 때 6m 이상에서 건물에서 이제 사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오토바이, 중장비 이런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총상,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목이나 아니면 몸통 같은데 자상, 이 칼에 찔린 걸 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런 모습 같은 거를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머리가 다치면은 아니면 머리가 많이 이제 어떤 수술이 필요하면은 신경외과를 가고 배를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외과로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가슴을 다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흉부외과를 보통 가게 되고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진 분이나 아니면은 자동차에 치이신 분 이런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권역 외상센터로 와야 되죠. 왜냐하면은 가까운 병원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중증 외상을 의심을 하지 않거나 근데 의심은 가는데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안이한 마음에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생각을 하죠. 1분 1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분 수술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1%씩 떨어진다고 하면은 빨리 오면은 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억울한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가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외상 환자가 구조 당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외상센터를 바로 찾게 될 경우에 예방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살릴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그 사망한 그런 죽음을 4%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그 구조가 잘 됐는데 가까운 일반 응급실로 갈 경우에 사망률이 한 30% 이상으로 이를 만큼 그 외상센터로 바로 온 거랑 굉장히 큰 편차가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망률 순위가 1등이 암이죠. 다음이 심혈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인데 그 다음 사망 순위가 4위죠. 4위가 바로 이제 외상입니다. 그 1, 2, 3등은 전 연령대에 따른 결과고요. 40대 이하, 소위 말하는 한창, 창창한 청년에 속하는 나이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나이대로는
40세 이하에서는 사망률 1등이 외상입니다. 그만큼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게 된다면 사회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인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까지의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려면 저희 외상센터만의 노력이 아닌 소방, 그다음에 시도, 군, 그리고 미군, 이런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면은 소방서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소방대원들에게 외상센터도 알리고, 그다음에 소방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가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과정 같은 거를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벌써 한 13년 정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방서를 갈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서를 찾아서 그냥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 그게 우리 병원 외상센터다. 이러니까 우리 쪽에 환자를 보내주면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응급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는 하지만은 환자가 이곳을 맨 처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을 갔다가 돌고 돌아 안 될 때 우리 병원에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는 최적의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병원에 저 같은 외상 전담 의사가 상주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해낸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하고 인턴 후배 처음에 둘이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니크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정부의 지원도 전혀 없던 때였고요. 병원의 수익적으로도 큰 적자가 예상되기에 외상을 전공하는 외과 의사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던 때였습니다. 누군가 외상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쉽게 전공할 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가톨릭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고 우리 병원에서는 가톨릭 이념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저를 외상 전공으로 뽑아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인턴 한 명하고 저 이렇게 두 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은 큰 수술하면 보통 저희가 네 명이서 수술을 하는데 그런 수술들을 고군분투하면서 두 명이서 이렇게 해내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외상센터만 해도 한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저희 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뭐 다른 과가 꺼리는 수술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되게 그런 환자들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를 알리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저를 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저보고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던 일도 많았고 상처도 많습니다. 애들이 커가는 모습도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밤새면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졌고 전공의들도 옆에서 같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아기 출산 때도 그때 당직 때문에 아내 출산 같이 해주지 못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당직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가 매일매일 우리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켠이 아픈 바람을 듣곤 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는 저희 생긴 것도 저를 많이 닮았고 심지어 장래 희망도 트라우마 서전, 외상 전문이죠. 외상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인데 장래 희망이 이런 게 이제 진짜로 이제 거짓말 같은데 제가 그래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승유 커서 뭐 될 거예요? 의사 될 거예요. 무사해요. 제 꿈이 여기 있는 아빠의 지가 무사해요. 그러면 어떤 의사 될 거야? 드라마 서전 될 거예요. 트라우마 서전이 뭐야? 아주 많이 다친 사람 고쳐주는 의사? 그래? 그런데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재활의학과 간호사인데요.
외상은 너무 바쁘고 개인 시간이 없고 의사가 되는 거는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좀 편안한 과를 옆에서 볼 때 선택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상외과 그 내부 사정은 저만큼 잘하는 사람 당연히 없을 텐데 저는 아이의 꿈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럼 만약 자기 그런 꿈, 외상외과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체계가 나아지고 조금 더 근무하는 환경도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남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멈출 수가 없다. 사실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와서 힘들 때도 있지만 환자가 사라지면은 그 자체로도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헬기를 타고 주인공이 등장할 때 그 멋진 배경 음악이 이렇게 깔리잖아요. 근데 이 헬기로 인한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음으로 간주하는 소리는 60데시벨 이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군 헬기나 또는 소방 헬기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는 지역의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80데시벨 이상의 수준의 소음이 측정되는데요. 저희 외상센터도 그 헬기장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위급한 환자들을 수송하는데 헬기를 적잖이 띄우고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집에 수험생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그다음에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다. 애가 경기를 한다. 그다음에 문의 힌지가 헐렁해졌다. 라며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문의 힌지라는 게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사실 시간 여건상 그런 것들은 힘들 거고 정책상 서로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죠. 그 소음이 아닌 그런 헬기 소리를 사람을 살리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라는 소생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예방 가능 사망률이 많이 감소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들을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면은 한 분은 북한산에서 추락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5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0 정도 됩니다. 근데 의식도 없으셨고 또 그다음에 골반골절로 내부 출혈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그 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산에서 밑으로 어떻게 들 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려왔다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을 텐데 그래도 헬기로 이송을 한 덕분에 빨리 외상센터로 도착을 해서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사회로 잘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래 진료 오셨을 때 가족하고 같이 오셨죠. 그래서 거의 다치기 전 상태까지 회복하셔서 현재 이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뿌듯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저희가 헬기에 직접 탑승해서 현장에 가서 환자를 처치하면서 병원으로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부터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19 사이렌 소리 같은 경우에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 대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도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오다가 병원에 들어오기 전이나 또는 원대로 복귀해서 소방서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이렌을 끄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 배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또 조용하게 가기도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누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애쓰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항상 제 앞에 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일인자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의 성격 탓일 수도 있는데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더욱 채찍질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요. 외과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외과 실습을 지원을 했었고요. 당직도 섰었고 그다음에 전공의 학생 때는 정말 수술을 잘 하고 싶었습니다. 전공의 시절에는 병원에 미비했던 분야인 통계를 독학으로 배워서 인정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바쁜 중에도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당시에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OHP 필름으로 프레젠테이션 했었는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프레젠테이션도 처음 발표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공을 잘 살려서 일반적으로 하는 외과의 길을 갔으면 지금보다 고생은 좀 덜 했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외상에 꽂혀서 저는 외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놓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택한 길이라서 제가 만들어낸 경기 북부 외상센터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혹시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항상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며칠간 계속 남습니다. 운전할 때면은 머릿속에서 필름을 계속 감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나섰을까? 그리고 수혈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한테 협조도 구하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외상센터를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외상 체계를 개선하려고도 시, 도, 그리고 소방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수술실이 외상 수술실은 총 2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외상센터를 찾는 환자분이 간발에 차를 두고 오게 되더라도 먼저 도착한 분이 수술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그런 구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3명의 환자분이 순차적으로 오셨는데 처음에 온 분은 바로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신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분이 깨어나셨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서 쾌차하셔서 다른 분의 생까지 더 열심히 사셔야 한다고요. 열심히 읽어낸 곳이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기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외상센터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외상센터가 이곳에 없었다면 저희 주변에 공장과 군부대가 많고 또 병원도 많지 않은 이곳 경기 북부 지역에 수많은 외상 환자들, 그런 생명들을 살려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후학을 양성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인원이 적은 게 현실인데요. 그만큼 힘든 것은 인정은 합니다. 다른 과는 5시에 마음 놓고 이제 퇴근할 수 있는 과도 있는 반면에 저희 과는 5시에 환자가 이제 실려온다면 뭐 퇴근은 반납한 채 수술탕으로 달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의사라면 외상 환자를 구하는 것만큼 의로운 일이 있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의 환자들과는 다르게 평소에는 굉장히 건강하던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잘 갖춰서 골든타임 안에 어디가 다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시행하면 환자는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환자가 극적으로, 사회로, 가족으로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앞에 총각을 다투는 이 극한 상태의 환자를 이런 살려내는 일만큼 의로운 일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와 같이 이러한 보람을 느끼는 후배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계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상센터에 있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별일들이 또 다른 생각조차 못한 극한 감동, 그런 별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어가는 저희 외상센터의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